2022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문제 실전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다항식 A, B를 주고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너무 간단한 문제고, A랑 B를 더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 문제, 복수 Z는 2 플러스 I, 켤레 복소수는 2 마이너스 I가 되겠고, 그러면 2 플러스 I에다가 켤레 복소수 2 마이너스 I에 I배를 해서 더하라. 그럼 실수분은 이렇게 곱하 1과 2니까 3, I와 2I를 더하면 3I, 정답은 5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A집합과 B집합을 주고 A에서 B를 빼라. A에서 B를 빼게 되면 2, 4, 6이 빠지면서 1, 3, 5 3개 남을 테니까 원소의 개수는 3개. 부등식 X-2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마이너스 3과 3까지. 그래서 2를 더하면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원소의 개수는, 정소의 개수는 전체 7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직선의 방정식 x값이 3 커질 때 y값은 4가 작아졌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것이고, 1,1을 지난다. 그럼 뒤에 3분의 7이 붙어야겠습니다. y절편은 3분의 7. 연립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은 6을 넘기고 2로 나눠주면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은 x-2에 x-6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인수분해한 쪽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와 6의 사이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3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3, 4, 5, 6 이렇게 4개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면 정답은 18. 6번 문제, 항등식 우변을 전개하게 되면 bx제곱 bx,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1로 전개가 될 것이고, 좌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2임을, 그리고 a의 값은 3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8번 문제, x에서 y로의 함수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0, 2, 4 이렇게 3개의 원소를 주고 상수함수다 라고 줬으면 0과 2와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모두 한 가지로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2로 갈 것이고, 상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2랑 4를 집어넣어도 2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다가 2 또는 4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2가 되는, 즉 얘는 2랑 4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2가 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식이기 때문에 2와 4를 집어넣어도 항상 함수값이 2가 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6, b값은 10이 되면서 정답은 4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좌표평면에서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그럼 원은 중심은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점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네요. x좌표끼리 더해서 반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해서 반 나눠주면 마이너스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2면서 마이너스 1,0이 중심인 원이 직선 k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원과 직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식을 세워내면 마이너스 1,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xy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제곱의 합분에 마이너스 1, 0을 그대로 집어넣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것이 반지름인 2와 같아야 될 것이고, 넘겨서 절대값을 없앨 겸 루트를 없앨 겸 양변 제곱하게 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4k제곱 플러스 4, 따라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3k제곱 마이너스 4k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
2차 방정식을 풀면 K값은 0과 3분의 4가 나올 건데 양수 K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 다음 9번 문제. fx랑 gx를 주고 그럼 얘는 g의 f3이기 때문에 f3은 1임을 알 수 있고 g1은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얘는 우리가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괄호를 풀어버리게 되면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의 9가 될 것이고 결국 f 역함수 g 역함수 9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9를 g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7이 될 것이고 7을 f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1번 문제.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실근 1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라. 그럼 먼저 이 방정식이 1이라는 근을 갖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할 것이고 그래서 K값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 플러스 1 플러스 4K 마이너스 3 플러스 K 플러스 7은 0. 그러면 6K 플러스 6은 0인가요?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3승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차항은 없어지고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7X K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아까 1이라는 근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x-1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전개에서 요 3차식이 나오도록 2차식을 짜맞춰보면 x제곱이 붙어야 x3승 2차항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과 플러스 x제곱이 서로 상쇄돼서 x제곱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어야 상수항이 플러스 6이 됨을 알 수 있겠죠. 결국 끝까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1이 아닌 나머지 두 근은 마이너스 3과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정답은 1번. 12번 문제.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이 원점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A, B, 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고 BC의 중점 좌표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성질,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고 그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죠. 따라서 얘를 보고 우리는 구하는 A점의 좌표는 1,2와 0,2의 3대 2 외분점의 좌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이 중점 1,2와 무게중심 0,0을 잇는 요 선분의 3대 2 외분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외분점 좌표 공식, 좌표 찾는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를 뺀 것분의 대각선끼리 곱해서 뺀 것분의 y좌표도 대각선끼리 곱해서 뺀 거.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면 8이라고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나와 있네요. P를 보면 x-3의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0과 같아지려면 결국 x는 3이라고 P 조건의 해를 찾아낼 수 있겠고 Q 조건은 x-a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따라서 a-2부터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의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결국 3이라는 근이 요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2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범위 안에 3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a-2는 3보다는 왼쪽에 그리고 a 플러스 2는 3보다는 오른쪽에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a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6. 14번 문제. 5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두 복소수 z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z제곱이 실수가 된다. 그럼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된다라는 거는 그 z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허수일 수도 있죠.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되는 것. 실수인 경우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0을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될 것이고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z를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는 것은 그 수가 실수이거나 순허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z가 실수가 되거나 순허수가 되려면 결국 이 허수부가 0이거나 이 실수부가 0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과 n이 서로 똑같거나 m 플러스 n은 4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mn이 서로 같게 되는 5 이하의 순서쌍은 1, 1, 2, 2, 3, 3, 4, 4, 5, 5 이렇게 5쌍이 있게 될 것이고 더해서 4가 되는 순서쌍은 1, 3, 2, 2, 4, 1 이렇게 3쌍이 있게 될 건데 이 중에 이 한 쌍은 겹치기 때문에 결국 전체는 7쌍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좌표평면 위에 A, B점을 주고 BP가 3인 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2라는 A점과 여기 어딘가에 5,4라는 B점에 대해서 BP가 3인 P 그러니까 이 B로부터 P는 3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P는 결국 5,4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이 위에 점 P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X축 위에 어떤 점을 잡아서 AQ와 PQ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당연히 이 원을 그대로 대칭 이동해서 이 원을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5,-4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 똑같이 3인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P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동되면서 이렇게 결국 얘네들의 길이는 서로 같을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선분의 길이합을 구하라는 것은 이 두 선분의 길이합을 구하라는 것이고 결국 3,2에서 마이너스 3,2에서 4, 4분면 위에 있는 이 원에 이르는 이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3,2와 5,-4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에서 이 반지름을 빼버리면 당연히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마이너스 3,2에서부터 5,-4까지의 거리는 x좌표 길이 빼면 8, y좌표 길이 빼면 6, 전체 길이 10일 것이고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 3을 빼주면서 정답은 7. 16번 문제. x에 대한 다항식 얘가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네요. 인수분해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x-1, x-4, x-5, x-8인 걸 봐서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야 x제곱 마이너스 9x라는 공통인항이 보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괄호와 마지막 괄호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괄호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 뒤에 a 붙어 있고 공통이니까 a로 대문자 x로 치환할까요? x로 치환합시다. 그럼 x 플러스 8에 x 플러스 20은 x제곱 플러스 28x 플러스 160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이게 결국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4의 제곱이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뒤에 붙은 160 플러스 a는 14의 제곱인 196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은 36이 됨을 알 수 있겠고 결국 x제곱 마이너스 9x를 내 맘대로 치환했으니까 다시 돌려놓고 최종적으로 괄호 안을 x-2에 x-7로 인수분해하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7임을 알 수 있고 세 정수의 합은 27. 다음 17번 문제.
함수 fx x-3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물었습니다. 해봅시다. fx는 x-3이고 절대값이 아니죠. x-3이고 x-2 x-2의 절대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x-2의 절대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x-2의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결국 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일단 절대값이 붙었으면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주게 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면서 x-5 x-3에 x-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모양을 그대로 쓰고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풀릴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럼 x-3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크면 x-3에 x-5 3,0과 5,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3,0과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자, 얘도 2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3이고 얘도 2일 때의 함수값은 3이죠. 그래서 2에서는 결국 만나는 모양이 되겠고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3,0과 5,0을 지났으면 여기는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범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는 그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 되겠고 결국 1에서 최대값을 갖고 4에서 최소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일 때의 최대값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4가 될 것이고 4에서의 최소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정답은 3. 18번 문제.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하라.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는 x-1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고요. 나번을 보게 되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3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2가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그 3차 다항식은 x 3승 플러스 어쩌고저쩌고로 출발하게 될 건데 여기에다가 x 플러스 3을 집어넣고 x를 집어넣어서 빼버리면 세제곱 3차항은 서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즉 얘가 몇 차식이란 얘기죠? 2차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2차식이면 결국 우변처럼 인수분해가 되는데 결국 여기는 상수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차식이니까. 따라서 내가 여기를 네모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쓸까요? A라고 쓸까요? A라고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x 플러스 3에서 fx를 뺀 거는 A의 x-1에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나요? 그러네요. 요것만 가지고 f2는 마이너스 3이다 가지고 바로 a 값을 찾아낼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안 되네요. 복잡하게 계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네요. 그냥 무식하게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fx는 요거를 그러면 k라고 쓸게요. a는 여기 써먹을 거라서 fx는 최고 차이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x 플러스 3을 집어넣고 x 플러스 3을 집어넣고 x를 집어넣어서 뺀 것. 그것이 이렇게 x-1, x 플러스 2의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개해 볼게요. 얘를 전개하면서 x3승은 없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건 3a제곱 x니까 9x제곱 3ab제곱이니까 27x 플러스 27 ax제곱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 6ax 플러스 9a bx 없어질 것이고 플러스 3b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을 정리해주면 9x제곱 플러스 27 플러스 6a의 x 그렇죠?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27 이게 좌변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맞죠? 네, 그것이 지금 x-1에 x 플러스 2의 k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2차인 개수만 봐서는 당연히 k 값은 9가 됨을 알 수 있겠고 우변을 전개해주면 9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8이 될 겁니다. 따라서 27 플러스 6a가 9이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지워지면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8이 나오려면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fx는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ab 구해놨으니까요. 그리고 c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2를 집어넣으면 아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제 c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2를 집어넣어서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c의 값은 얼마예요? 13인가요? 그래서 정답을 F형 C 값을 찾아내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19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 2,3과 7,1과 4,5가 있다. 직선 AB 위에 점 D에 대해서 점 D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2,3 A점과 B점 7,1 이라는 B점과 4,5라는 C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AB 직선 위에 점 D에 대해서 이 AB 직선 위에 점 D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이제 점 D는 AB가 아니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뭐 D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AB 위에 점 D에 대해서 D를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직선 BC의 평행한 이런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이 AC와 만나는 요 점을 E라고 한대요. 이때 ABC와 ADE 넓이 B가 4대 1. 그럼 4대 1이면 얘랑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 ABC 삼각형의 넓이와 ADE 삼각형의 넓이 B가 4대 1이라는 것은 닮은 B가 2대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모든 점 D를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다가 그렸으면 처음에 지금은 요 D점을 처음에 AB 위에 점 D를 잡을 때 AB 선분 위에 잡았던 거고, 만약에 직선이라고 해서 이쪽에다가 잡았으면 D를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오히려 ADE의 넓이가 더 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럼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D를 잡아서 D를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다 했죠? 그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 B가 1대2, 그러면 결국 이 길이도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의 중점이, 그림 좀 삐뚤어졌는데, 얘네 둘의 중점이 결국 D거나 아니면 얘네 둘의 요 두 점의 1대3 외분점의 좌표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2,3과 7,1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9,2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요 점의 좌표는 얘네둘의 중점이다 보니까 D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죠? 더해서 반나는 게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4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D점은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될 것 같고, 모든 D값의 Y좌표의 곱은 8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림만 잘 그리면 충분히 별다른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양수 K에 대해서 좌표평 메뉴에 K, 0과 0,K가 있다. 역시 그림을 그리면서 풀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없죠? 좌표평 메뉴에 K, 0과 0,K가 있다. 얘가 A점, 얘는 B점.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으며 AOP와 BAP, OAP랑 BAP가 같다는 것은 결국 요 A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P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AOP와 아니다. AOP와 BAP. 잘못했네요. AOP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점 P를 잡아서 AOP 요각과 그리고 BAP 요각이 서로 같도록 하는 요 점 P를 잡겠다라는 것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점 P를 잡았을 때 이 P점의 Y좌표의 최대값을 MK라고 하고 MK를 구하는 과정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라서 풀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똑같다. 이거 우리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접선과 어떤 현이 이루는 요 각은 현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내부에 있는 요 호의 원주각과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3 2학기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므로 원점을 지나고 AB에서 점 A에서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유,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네. 아이고. A를 지나면 원점을 지나고 직선 AB와 A에서 접하는 원, 이 원을 C라고 할 때 결국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의 원주각의 크기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방금 여기 설명했던 대로. 그래서 요각과 요각이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결국 이 P는 여기서 말한 대로 원 C, 이 노란색 원 위에 정의되는 겁니다. 원 C의 중심을 C라고 하면 OAC 여기가 45도예요. 그죠? 이므로 점 C의 좌표는 여기가 45도예요. 그쵸? 얘가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45도인 이유는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0,k와 k,0을 지나니까.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 45도란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을 때 요 직각의 뒷면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2분의 k, 요 길이가 2분의 k입니다. 당연히 요 길이도 그럼 2분의 k죠. 그래서 요 중심의 좌표는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가 될 것이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k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점 P의 y좌표는 당연히 여기 꼭대기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PCO가 45도일 때, 여기 꼭대기에 있을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최대가 되는 요 점의 y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이기 때문에 k이고, 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2분의 루트 2k이고,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2분의 루트 2k만큼 위로 올라간 점, 그 점이 바로 가장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점 P y좌표의 최대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다에 들어갈 것은 k로 묶어냈을 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다의 알맞은 수를 P라고 한다. 요게 P란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FK, GK에다가 이 FK에다가 P를 집어넣으래요. 얘를 집어넣으면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G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을 더하게 되면 4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더해주게 되면 얼마죠?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네모넣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를 그냥 풀어라 하고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서 못 푸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그대로 문제를 이해하면서 풀어나가게 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B와 두 함수 2차 함수네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fx, gx를 가지고 hx를 a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 그래프를 그려주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b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a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그렇게 hx를 그려주면서 이 hx는 실수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항상 좀 문제가 어렵죠. 그죠? 문제가 어려우면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푸는 거고, 기억,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hx를 잡아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 집합이라고 한다.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억 0,k는 즉 a가 0이고 b가 k란 얘기죠. 그죠? 그럼 a가 0, hx를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 푸는 겁니다. 그럼 hx는 x가 0보다 작으면 fx 그래프를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g의 x 플러스 k 이렇게 할까요? fx 그래프를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g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자, 일단 얘는 완전 제곱식 고쳐보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먼저 fx는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y절편은 1입니다. 근데 0보다 작으면 fx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0보다 작았을 때 fx 그래프를 그리면 벌써 얘는 1대1 대응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하나의 y 값에 해당하는 x 값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얘는 1대1 대응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0,k는 a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그쵸. 0,k는 a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k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h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 그래프를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b가 4죠. g의 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 그려봅시다. 자, 그럼 먼저 fx는 마이너스 1,2가 중심이면서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fx를 그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 gx의 그래프는 1,2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그죠?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b가 4니까 g의 x 플러스 4니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겠는데요?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니은도 아닌데? 니은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2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것이고 이게 이제 gx의 그래프고 gx 플러스 4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3,2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가게 되면 요 노란색의 그래프인 hx가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얘가 a 집합의 원소라고 볼 수 없네요. 맞죠?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결국 이제 대충 이 문제는 이제 뭘 뜻하는 문제다라는 게 이제 살짝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디귿 한번 해봅시다. 디귿. m, b가 a 집합의 원소인 m은 정수. 그럴 때 m 플러스 b가 이 집합의 원소랍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디귿. hx는 x가 m보다 작으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x가 m보다 크거나 같으면 g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 fx 그래프는 아까도 그림을 그렸지만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래프인데, 만약에 m을 아까 기억에서 했지만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m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 되니까 벌써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m은 이쪽에 잡아야 하고 m보다 작은 범위에서 결국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m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g의 x 플러스 b, 그럼 g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려면 죄송합니다. 이거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니은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니은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니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fx예요. 그죠? 이게 fx고, 그리고 gx는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면서 얘가 또 1, 마이너스 2를 지나네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fx 그래프고 이게 gx 그래프인데요. 그럼 니은을 다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g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3이죠. 그러니까 이 gx의 그래프를 왼쪽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3,2라는 점이 그대로 마이너스 1,2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생겨먹은 g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에요. 아까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만 결국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알 수 있는 건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였는데, 아까 기억에서 얘기했던 게 hx는 x가 m보다 작으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x가 m보다 크거나 같으면 g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에서 아까 밝혔던 게 m보다 작을 때 fx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m을 여기다가 잡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면 절대로 1대1 대응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m은 이쪽에 잡아야 한다는 얘기고, m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를 따라가라,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다 잡아야 된다. 물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주면서 결국 평행이동 시켜주면서 요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m에서는 서로 두 함수가 서로 만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면 fx는 m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죠? 좀 줄일게요. fx는 fx의 m에서의 함수값과 gx의 x 플러스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답니다. 그쵸? 그럼 m에서의 함수값과 m 플러스 b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fx의 m에서의 함수값과 gx의 m에서의 함수값이니까 m 플러스 b를 집어넣은 m 플러스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2bm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2m은 서로 지워지네요.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2m제곱 플러스 2bm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인가요? 그쵸?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m은 정수라고 했고 m이 정수가 되는 m, b의 순서쌍을 찾아서 m 플러스 b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m이 정수라고 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m에서의 함수값 m에서의 함수값 m 플러스 b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 그럼 요거를 풀어주란 얘긴데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일단 잠깐 패스하고 조금 이따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자, 22번 좀 쉬운 문제로 머리 좀 풀어봅시다. 접해 평면 위에 2,-1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x축의 방향으로는 당연히 2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는 5만큼 평행이동했으면 b는 4가 되겠죠. 뭐 a 더하기 b는 너무 쉬운 문제죠. 다음 23번 문제 2차 함수 그래프 다시 크게 할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빼버리면 yy 지워지면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1이 될 것이고 결국 두 점에서 만난다. 연립한 방정식 교점의 교점이 두 개다라는 얘기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이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가 되면서 k는 10보다 작아야 할 것이고 자연수 k의 최대값은 9.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뭐 당연히 대입법을 이용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뭐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라 대입법이지만 y는 둘 다 1차식이니까 그냥
가감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윗식의 6배에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면 4x제곱. y는 똑같이 지워지겠고 아래식에서 윗식의 6배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12x. 아래식에서 윗식의 6배를 빼버리면 플러스 9는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2x-3의 완전제곱으로 정리가 되면서 x값은 2분의 3일 겁니다. x가 2분의 3이면 2배 하면서 3, 따라서 y값은 2가 되겠고 이 두 해 xy의 곱은 3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얘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그럼 역시 뭐 치환해야겠네요. 얘를 a로 치환하면 a 플러스 2에 a 플러스 6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 플러스 5니까 15는 0.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그러면 그죠? 얘를 a로 치환했으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5는 0이 되겠고 a 플러스 3에 a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얘는 a 플러스 3에 a 플러스 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a로 치환한 건 내 맘대로 치환한 거니까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이거 아니죠.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 그러면 얘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2차식과 뒤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을 생각하면 얘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 얘도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 허근을 갖는 2차식이 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두 개 중에선 누가 더 크죠? 앞에 게 더 크죠, 그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얘가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될 것이고 k제곱 마이너스 20은 음수가 되어야 뒤에 게 이제 허근을 갖는 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제곱은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아야겠습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그럼 4밖에 없는데? 값을, 맞네요. 4. 죄송합니다. 저 자연수 K를 모두 구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K제곱은 12와 24이니까 자연수 K는 4라고 말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두 양의 실수 AB에 대해서 두 1차 함수가 있다. fx랑 gx가 서로 평행하다. 뭐 평행하다면 당연히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그죠? 2분의 a와 b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같고 y좌표는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AB의 곱이 결국 2임을 알 수 있죠. 이때 얘를 구하라.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AB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그죠? AB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식은 2A 플러스 B 플러스 4예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당연히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AB가 2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되겠고 얘가 4죠. 그럼 얘의 최소값은 4를 더해주면서 이 식의 최소값은 8이라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의 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란 얘기죠. 그죠? 1대1 대응일 때, 이 대응 관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 관계를 이제 화살표를 가나를 가지고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이 f에다가 두 번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2의 역함수 값의 합은 4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k가 0과 1일 때 얘가 성립한다. 그럼 0이면 f0과 f-2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K가 1이면 F1과 F-1의 곱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찾아내란 얘기네요. 어허. 해봅시다. 그럼,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f의 함수값이건 역함수의 함수값이건 함수값은 어쨌거나 fx건 역함수건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은 뭐예요? 제2죠. 근데 여기 가번에서 보게 되면 얘랑 얘 합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2일 수밖에 없고 얘도 2일 수밖에 없어요. 치역의 원소 중에 제일 큰 놈은 4인 거니까. 그래서 f 역함수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가 된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분명한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갔다가 그놈은 2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f에 2번 집어넣으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갈 수는 없겠고, 마이너스 1로 가면 또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를 만족하지 않죠. 그죠? 마이너스 1이 0으로 갔다가 0이 2로 갈 수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 아니면 마이너스 1이 1로 갔다가 1이 2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네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는 못 가고 0으로 갔다가 0이 2로 가거나 1로 갔다가 1이 2로 가거나 2로 갔다가 2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0과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의 곱은 0보다 작거나 같고 1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의 곱도 0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아니네요. 1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얘가 맞는 답이네요. 그럼 이제 화살표를 마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겠고 0과 마이너스 2 0과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의 곱은 음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얘로 가요.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되겠고 1에서의 함수값은 1이 되겠고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12에다가 5를 더하면 17, 17에서 4 빼면서 정답은 1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뭔가 나와 있는 문제를 막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이고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를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 문제. 1, 2, 4, 8, 16, 32. 의 두 부분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와 B A와 B 여집합을 합한 것의 모든 원소의 합은 B-A의 모든 원소의 합이 6배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A, B의 두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 합집합 B 여집합은 A 합집합 B 여집합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쵸? 이 부분이 B-A, 요놈의 6배다. 그럼 B-A와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네요. 그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3, 12, 48, 15, 63인가요? 이 모든 원소의 합은 63이에요. 근데 그 63인데 이 지금 노란색에 들어가는 애들의 합이 분홍색에 들어가는 애의 합의 6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7로 나누었을 때 9. 그래서 이 분홍색 부분에는 총 9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는 54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6배면서 전체 합이 63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여기 9, 얘네들 중에서 더해서 9가 되는 건 1과 8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알아낸 사실 A, B가 이렇게 있을 때
B 빼기 A 요 부분에 1과 8 이렇게 두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2, 4, 16, 32가 들어가면 될 건데 A, B 그럼 근데 요 부분에는 3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된대요. 3개의 원소가. 근데 그럼 얘를 왜 줬지?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는 2여야 되는데 왜 2부터 4라고 준 거지? 합이 9가 되는 것은 1과 8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면 결국 A 집합은 여기인데 여기에는 2, 4, 16, 32 중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의 원소는 이것 중에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원소협이 가장 제일 작으려면 요거 3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2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9번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이 있다. 내선분 OA, OB, OC, OD 위에 EF, GH를 모두 다 B가 되도록 요 길이가 B가 되도록 잡았네요.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를 B가 되도록 잡았대요. 그럼 두 정사각뿔은 닮았겠네요. 그죠? 닮았는데 부피의 합이 2 루트 2고 AF의 길이가 2랍니다. 이때 A, B, F, E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지금 문제인 거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 알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큰 정사각뿔을 보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당연히 밑변의 중점에 딱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정사각뿔이니까 AA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A가 되겠고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2A가 될 거예요. 그쵸? 루트 2A의 절반이니까 그럼 역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요 길이도 2분의 루트 2A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밑넓이는 A 곱하기 A 제곱이 될 것이고 높이는 2분의 루트 2A가 될 것이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게 바로 부피입니다. 6분의 루트 2A 3승이죠. 마찬가지 그럼 위에 여기 B니까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뿔의 부피는 6분의 루트 2 B 3승이 될 거고요. 이 둘을 더한 것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 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트 2를 약분한 다음에 6을 곱해버리면 결국 A 3승 더하기 B 3승은 12구나 라는 첫 번째 조건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다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번에는 입체도형을 풀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난 평면으로 그려서 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입체로 보면 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모양만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당연히 OAB 정삼각형만 그린 거예요. 그럼 지금 요 길이가 B고 죄송합니다. 요 길이가 A일 때 지금 이 길이를 얼마라고 준 거예요? 2라고 준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AB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까요? 그럼 여기 당연히 60도, 60도니까 요 길이도 2분의 A고 요 길이도 2분의 B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B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A예요. 그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좋아요. 뭐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보조선을 그려서 만들었을 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a에서 2분의 루트 3b를 뺀 거 2분의 루트 3의 a-b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2분의 a에다가 2분의 b를 더한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 길이는 2라고 그랬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얘 제곱 4분의 3 a-b의 제곱과 얘 제곱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의 합이 얘 제곱인 4여야 돼요. 그래서 4를 곱하게 되면 a제곱 3a제곱 4a제곱 b제곱 3b제곱 4b제곱 여기서 2ab 여기서 마이너스 6ab 그럼 마이너스 4ab네요. 그쵸?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거나 식이 두 개 나와서 연립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연립을 해야 될까 싶기는 하네요. 일단 한번 뭘 구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지금?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b 더하기 아랫변 a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a에서 2분의 루트 3b를 뺀 2분의 루트 3의 b-a 곱하기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결국 4분의 루트 3 곱하기 b 플러스 a b-a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이거 두 개를 연립은 좀 불편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a 플러스 b를 x라고 하고 a, b를 y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살짝 고쳐봅시다. 그럼 얘는 a 3승 더하기 b 3승은 a 더하기 b에 a 3승 더하기 b 3승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더하기 b에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고 그럼 얘는 x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3ab를 뺀 거죠. 그게 12. 이게 첫 번째 조건을 xy로 표현한 것이고요. 얘는 4로 나눠주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가 4. 그럼 지금 얘가 4란 얘기네요? 그럼 얘가 3이어야겠죠? 얘는 x는 3입니다. 그럼 끝났네요. x가 3이면 얘는 4여야겠고 x가 3이면 9에서 3y를 뺀 게 4니까 그죠? x에서 3y를 뺀 게 4니까 3y는 5여야겠고 y는 3분의 5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3, ab는 3분의 5. 그래도 분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 32를 곱하라고 되어 있군요. 뭐 한번 끝까지 구해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3이라고 했고 이제 b-a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이 높이 할 때 b-a가 아니고 a-b였죠. 이게 루트 3 2분의 루트 3a 이게 2분의 루트 3b였으니까 이거 a-b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뺀 것이 a-b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3의 제곱 9에서 3분의 5의 4배를 빼면 3분의 20을 빼면 3분의 7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a-b는 루트 3분의 루트 7입니다. 그럼 얘 약분되면서 결국 4분의 3 루트 7이 우리가 구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래요? 제곱하고 32를 곱하라고 했죠? 그럼 얘를 제곱하고 32를 곱하면 약분되면서 63, 126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양수 AM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AX제곱 MX 플러스 4A fx는 AX제곱이고 gx는 mx 플러스 4a래요. 그림과 같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AB를 지름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원 C가 곡선 fx 원 C와 fx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그죠? 만나는 4점 중 OAB가 아닌 점을 P라고 한다. 이 P점을 K, FK라고 했고, ABP 삼각형의 넓이가 AOB 삼각형 넓이의 5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K 값과 A 값과 M 값을 다 찾으라는 얘기 같네요. 어렵습니다. 일단 뭐 한번 해봅시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fx랑 gx를 연립해서 a와 b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연립하면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는 0이 될 것이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겁니다. 그쵸? 뭐 근과계수한계까지 일단 써놓으면 두근의 합은 a분의 m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러고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풀어내겠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와,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문제 감이 안 잡히네요. 좋아요. 그럼 일단 이 문제도 별표 주고 넘어갑시다. 그럼 지금 두 문제 못 풀었죠? 아까 21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쵸? 21번. 원래 이렇게 안 풀리다가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게 다 생각이 나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 수능 문제 풀 때도 수능 문제 제가 풀어서 올린 그 원테이크 실전 풀이 영상을 봐도 안 풀리는 거 원래 다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푸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기억, 니은 해결했었고 디귿이 문제인데 아까 디귿은 m보다 작으면 fx 그래프를 m보다 크거나 같으면 g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만나는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원래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끙끙끙끙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다른 문제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풀란 얘기구나 라는 게 지금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뭘 생각한 거냐면 한번 잘 들어봐요. 일단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여기 어딘가에 m을 잡고 m보다 작은 범위에만 이제 fx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m의 오른쪽에서는 이 g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 gx 플러스 b는 이 gx의 그래프를 좌우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쵸? 그럼 뭐가 보였냐면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기다가 자, 지우고 이거 자, 지우고 자,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fx 위에 1,-2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gx를 이렇게 잡았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게 fx고 이게 gx인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m을 잡아서 m의 왼쪽에서는 이 fx 그래프를 따라가고 m의 오른쪽에서는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 이 gx를 좌우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얘를 요만큼만 옮겨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뭘 생각했냐면, m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3이죠. m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잡히면 안 돼요. m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잡혀버리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m이 잡혀버리면 m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 그래프를 따라가고, m의 오른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아무리 평행이동시켜봤자, 이 gx 그래프를 아무리 평행이동시켜봤자 여기랑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아까 기억에서 말했듯이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잡아야 되는 게 맞고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m으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m이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예요. m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 그래프를 따라가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gx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찾았을 때 결국 이렇게 그려져야지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이 gx를 이마만큼 평행이동하란 얘기예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3이죠. 결국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옮기란 얘기고, 그럼 결국 m이 1일 때는 b가 4여야 됩니다. 그것을 니은에서 밝혔던 거예요. 맞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풀고 기억,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푼다고요. 다음 또 쉬운, 이번엔 마이너스 3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fx 그래프를 따라가고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이 gx를 평행이동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gx가 이마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야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생길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야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 되면서 1대1 대응의 모양이 될 것이고, 그럼 이때도 왼쪽으로 얼마만큼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만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때 b값도 4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m이 마이너스 2일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따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fx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였죠.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fx.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쵸?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겨먹은 gx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 거냐면 이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마만큼. 그쵸? 그러면 아까 이 gx식이 뭐였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였거든요. 이 이차함수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1이 되는 점을 찾을 겁니다. y좌표가 1이 되는 점. 그럼 y좌표가 1이 되는 점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으면 1 뿔마 루트 3이거든요. 그럼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중 y좌표가 1이 되는 두 점은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점이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요 점이 오게 되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되면 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아닐 테니까요. 따라서 얘를 여기까지 옮기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만큼 옮겨야 되겠죠. x축의 방향으로 1 플러스 루트 3이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만큼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때 b값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m 플러스 b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라 그랬고 그럼 이때 m 플러스 b 값은 얼마죠? 3. 이때 m 플러스 b 값은 1 플러스 루트 3. 이때 m 플러스 b 값은 1.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되면서 모든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니들이 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그쵸? 자,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끙끙끙끙 대지 말고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 갔다가 다시 오면 아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잘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한번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남았는데 30번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지? fx는 ax제곱 gx 만난다. 요점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볼까요? 요점은 x좌표가 알파면 y좌표는 a 알파 제곱. 요점은 x좌표가 베타면 y좌표는 a 베타 제곱. 그러면 얘가 지금 직각이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점과 알파, a 알파 제곱을 있는 기울기 x 값을 뺀 것분의 y 값을 뺀 것, 이것이 바로 요 기울기겠고요. 요 기울기는 x 값을 뺀 것분의 y 값을 뺀 것이 바로 얘 기울기, OB의 기울기일 건데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수직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a 제곱 알파 베타, 그죠? 약분하면 a 제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것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그럼 a 값은 나왔네요. a 값 2분의 1이라고 구했습니다. 하나 구했어요. a 값 2분의 1이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x 제곱이고 얘는 2예요. 하나씩 찾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y절편이 2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그렸을 때 요점, 요점, 요점 그리고 여기 또 어딘가에 점이 있어서 요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요 점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알파고 얘도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이 점을 x좌표를 k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점은 요 점의 좌표는 알파, 2분의 1 알파 제곱이고 요 점은 베타, 2분의 1 베타 제곱이에요. 이 점은 k, 2분의 1 k 제곱이고요. 그죠? y는 2분의 1 x 제곱의 점이니까. 그럼 우리 아까 방금 a가 2분의 1이라는 것도 얘랑 서로 수직이다를 가지고 풀었듯이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네 둘이 지금 수직인 거잖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얘네 둘이 있는 기울기 x 값을 뺀 것 분의 y 값을 뺀 것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쓸까요? 과 이 두 점을 있는 기울기 k 마이너스 베타분의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얘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물론 얘를 합차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게 되면 k 플러스 알파만 남겠고 얘도 합차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면 k 플러스 베타가 남겠고 2분의 1, 2분의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전개해주면 k제곱 플러스 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이라고 했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인데 우변 마이너스 4란 그럼 지워지네요. 그럼 k에 k 플러스 2m으로 정리가 되면서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k예요. 와, 또 하나 찾았습니다.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k다. 그쵸? 그 다음 이용하지 않은 게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 넓이의 5배 이걸 이용하지 않았죠? 5배 그러면 5배란 얘기는 요 거리 어차피 밑변은 똑같으니까 요 거리가 지금 5배 차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번씩 세워봅시다. 요 점을 k, 2분의 1 k제곱 얘는 당연히 원점이고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의 5배가 그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5배랑 똑같다. 이용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그럼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 mx-y 플러스 2는 0까지의 거리는 루트 xy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제곱의 합분에 00을 집어넣은 2의 절대값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y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은 mk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그쵸? 이 길이가 얘의 5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m값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10은 m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네요.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는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면 되는데 근데 얘가 10일 순 없죠. 얘가 10이려면 k제곱이 마이너스 8 k제곱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k제곱은 얼마? 12 따라서 k값은
그림상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2 루트 3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K가 마이너스 2 루트 3이면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M 값은 루트 3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제 답을 구해볼까요? FK, F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K제곱, 이게 FK고, G-K, G-K에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K 플러스 2를 곱하라,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 K제곱 곱하기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K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K제곱 플러스 2. 근데 K제곱이 아까 12였죠. 그죠? 12면 얘가 6, 얘가 6. 그럼 6, 8에 48.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결국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써보면 돼요. 아까도 쓰다가 보니까 A가 2분의 1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식을 세워보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가만히 이제 이걸 어떻게 풀지 하고 멍하니 있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1 모의고사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